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여전히 사랑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세상의 시선 속에서 금지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72세의 한 여인이 맞닥뜨린 충격적인 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천천히 기울어가는 작은 공원. 그곳에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흰 머리가 성성한 72의 나이. 그녀의 이름은 윤정희. 사람들은 그녀를 동네의 조용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을 젊은 시절에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버린 지 오래. 정희는 늘 혼자였습니다. 낡은 한옥집에서 홀로 밥을 차려 먹고 홀로 잠이 들고 홀로 아침을 맞이하는 삶. 그런 그녀가 유일하게 마음을 풀어놓는 장소가 바로 이 동네 공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벤치에 앉아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편지지는 세월의 발에 글씨가 희미했지만 정희는 여전히 그 문장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조용히 글자를 따라 움직였고 그 눈빛에는 오랜 기다림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늘 초라한 옷차림으로만 다니던 정희가 머리를 곱게 빗고 오래 넣어두었던 원피스를 꺼내 입고 연지곤지를 찍은 듯 옅게 화장을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웬일이지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날 이후 공원에 새로운 인물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 그는 멀리서 다가와 정희 곁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 장면은 분명 평범한 대화였지만 지나가는 이들이 보기엔 묘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은 마치 오랜 연인이 다시 만난 듯 깊고 간절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그 남자가 정희 손등을 살짝 잡자 정희가 소녀처럼 수줍게 웃는 모습도 목격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 저 나이에 연애를 한단 말이야? 저 남자는 아직 쉰이라는데 뭔가 수상하지 않아? 수군거림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도 자꾸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자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저 남자가 돈 때문에 저러는 거야. 정희 아주머니 집이 본인 명의라잖아. 노리고 접근한 게 틀림없지. 사람 나이 70 넘어가면 정신도 약해진다는데 큰일이네, 큰일. 그 말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퍼져나가 어느새 정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애써 못 들은 척했지만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럴까?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단지 외로움과 집착에 매달린 내 착각일 뿐일까?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정희가 편지를 읽을 때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그의 시선은 따뜻했고 그녀가 벤치에서 힘겹게 일어나려 할 때 내밀던 손길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늙은 여인의 사랑은 비웃음거리가 되기 쉽고 젊은 남자의 관심은 곧바로 의심으로 이어졌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소문은 더 커졌습니다. 심지어 이웃 몇 명은 정희에게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저 남자 분명히 노리는 게 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체면도 지켜야지.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으니까요. 혹시 정말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위험한 착각이라면? 그렇게 의심과 불안 속에서 정희의 눈빛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다. 평소라면 늘 똑같은 시간, 똑같은 길을 따라 걷고 슈퍼에서 간단한 장을 본 뒤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는 하루였지만 그날은 자꾸만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라 걸음을 멈추곤 했다. 바로 그 낯선 남자였다. 처음 만났을 때의 짧은 대화, 그의 미묘한 미소, 그리고 지나치게 따뜻했던 시선까지 너무 사소한 장면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을 붙잡아 두었다. 나를 왜 그렇게 바라본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단순한 호의일 수도 있었다. 아니면 나이 든 여자를 향한 연민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가슴 한쪽에서 조심스럽게 꿈틀대는 감정은 오래전 묻어두었던 설렘과 닮아 있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나가게 되었다. 혹시나 마주칠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부재가 더 큰 파문을 남겼다. 내가 뭘 기다리고 있는 거지? 나이 70이 넘은 내가? 자책하듯 웃어보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허전함은 감출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그는 다시 나타났다. 또 뵙네요. 산책이 습관이신가 봐요. 자연스럽게 건네는 인사에 그녀는 당황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네, 그냥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작고 떨렸다. 하지만 그는 그 작은 떨림을 귀 기울여 들어주듯 고개를 끄덕였다. 대화는 길지 않았다. 그러나 짧은 인사와 몇 마디 대화만으로도 그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기분을 느꼈다. 그건 오래된 고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진 듯 마음속에 작은 물결을 일으켰다. 문제는 그 후였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이 수군대기 시작했다. 저 남자, 젊지도 않고 근데 요즘 혼자 사는 그 여자랑 자주 보이지 않아? 이걸로 비살의 사랑이라니 말이 돼?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누군가는 장난스럽게, 누군가는 비아냥 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음이 무너졌다. 평생 남들의 눈을 피해 조심조심 살아왔는데 나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에 휘말릴 줄은 몰랐다. 혹시 내가 착각한 걸까? 그냥 인사만 했을 뿐인데 내가 혼자 의미를 부여한 건 아닐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를 향한 마음은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남들의 말이 그녀의 감정을 더 분명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그를 좋아하게 된 걸까?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아주 오래전 잊었던 떨림이 동시에 밀려왔다. 며칠 뒤 그는 다시 그녀를 찾아왔다. 이번엔 더 조심스러운 눈빛이었다. 혹시 요즘 소문 때문에 힘드시죠? 미안합니다. 원하지 않는 오해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사과가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만약 그가 아무렇지 않게 웃어 넘겼다면 그녀도 쉽게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는 그녀의 흔들리는 마음에 불을 붙였다. 그럼 정말 나를 특별하게 생각했던 걸까? 아니면 그저 연민일 뿐일까?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방은 더 차갑게 느껴졌다. 텅 빈 집 안에서 혼자 마주한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일곱 2살의 내가 다시 사랑을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위험한 착각 속에서 길을 잃은 걸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고 또 물었다. 그러나 답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다. 며칠 동안 그녀는 그의 연락을 기다리며 불안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마치 일부러 거리를 두는 듯했다. 그 침묵이 그녀를 더 괴롭혔다. 정말 다 착각이었던 걸까? 그냥 나 혼자 흥분하고 나 혼자 꿈꾼 거였을까? 그러나 어느 날 저녁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저 혹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낯익은 목소리였다. 순간 그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머리로는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입술은 자신도 모르게 답하고 있었다. 네, 어디서 만나면 될까요? 그는 오래된 찻집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작은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였다. 눈빛 속에는 망설임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예상치 못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괜히 긴장해 손끝이 떨렸다. 저는 사실 이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길손 같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순간 당황했다.
그동안 자연스럽게 마주쳤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는 이곳에 오래 머문 적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솔직하게 말을 이었다. 저는 한때 가정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다 떠나보냈습니다. 제 잘못도 많았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것도 사실은 도망처럼 떠나온 겁니다.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답답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는 없었다. 오히려 그 눈빛은 오래도록 감춰온 상처와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처음에 당신을 봤을 때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아마도 제 지난날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혼자 있는 모습, 외롭게 서 있는 모습이 그녀의 눈가가 서서히 젖어들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숨겨왔던 고독을 그는 한눈에 알아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이 몰려왔다. 그렇다면 그의 관심은 진심일까? 아니면 단지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의 그림자에 끌린 착각일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나를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저 혼자 있는 내가 당신과 닮아서 그런 건가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 그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오래 침묵하던 끝에 겨우 입술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을 볼 때마다 제 안에 무너진 부분이씩 회복되는 걸 느낍니다. 그게 사랑이라면 저는 사랑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그녀는 눈을 감았다. 머리로는 여전히 두려웠다. 세상은 그들의 관계를 비웃을지도 모른다. 72세에 금지된 사랑이라며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슴은 다른 소리를 내고 있었다. 오랜 세월 얼어붙었던 마음이 지금 조심스레 녹아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렇게만 끝나지 않았다. 그가 자리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그녀의 마음을 또다시 흔들었다. 다만 제 곁에 있으면 아마 힘드실 겁니다. 제 과거는 생각보다 더 무겁고 아직도 저를 따라다니고 있으니까요. 그의 눈빛 속에 비친 그림자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녀가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예전처럼 조용히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그녀의 일상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집안에서 국을 끓이며 멍하니 국물이 끓는 소리를 듣고 있어도,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길을 천천히 걸어도, 심지어 밤이 되어 이부자리에 누워 눈을 감아도 그녀의 머릿속엔 자꾸만 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따뜻한 미소와 동시에 어쩐지 슬퍼 보이는 눈빛. 그것이 그녀의 가슴을 흔들었다. 하지만 달콤한 기억만이 남은 건 아니었다. 시장에서 나무를 고르던 중에도, 동네 골목을 걷는 순간에도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실제로 귀에 들어오는 수군거림도 있었다. 70이 넘어서 무슨 사랑이야. 그건 그냥 외로움 때문에 착각하는 거지. 차가운 말들이 공기 중에 흩날렸고 그녀의 귀끝을 스치며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다. 어떤 이는 동정하듯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고, 또 어떤 이는 대놓고 비웃으며 지나쳤다. 그녀는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돌아서서 집에 들어오면 혼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오랜 세월 꿋꿋이 살아왔는데 왜 지금에서야 이런 소문 속에 흔들려야 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작은 마당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고개를 들어 바라본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 피곤에 절어있는 눈빛.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아마 이 말을 하고 나면 제 곁을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깊은 숨을 내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한때 사업을 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죠.
돈도 명예도 가족도 모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욕심이 너무 컸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쌓이고 결국 큰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고 가족마저 떠나갔습니다. 그의 고백은 무겁게 떨어졌다. 그녀는 숨조차 고르지 못한 채 그 말을 듣고만 있었다. 말끝마다 후회와 자책이 묻어나왔지만 동시에 그것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꺼내놓는 그의 용기가 전해졌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허공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이어갔다. 처음에 당신을 만났을 때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왜 하필 당신일까? 하지만 당신 곁에 있으면 무너져버린 제 삶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거칠게 뛰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덧붙였다. 그런데 가끔은 두렵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면 단지 외로움에 매달린 착각일까요? 저조차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깊은 침묵 속에 잠겼다. 머리로는 도망쳐야 한다고 소리쳤다. 그는 과거의 그림자를 여전히 지니고 있는 사람, 세상은 절대 그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가슴은 달랐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 살아있다는 감각, 그것이 그의 곁에서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긴 침묵 끝에 그녀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 겁니다. 내가 늙었다는 이유로, 당신이 상처 입었다는 이유로. 다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착각이라고 말하겠죠.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이라 해도 좋아요. 내가 선택한 착각이라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깊은 어둠 속에서도 작은 불빛이 살아나는 듯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도 망설임 끝에 그 손을 잡았다. 거칠고 차가운 손. 그러나 그 속에서 그녀는 이상할 정도로 따뜻한 안도감을 느꼈다. 오래전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했던 삶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나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곧 세상의 시선은 더 매섭게 몰려왔다. 이웃들은 더 크게 수군거렸고 장터의 상인들은 일부러 들리게 험담을 했다. 아니, 저 나이에 연애질이 말이 되나? 저 남자 지난날에 무슨 짓 했는지 다 알지 않나? 왜 속고 사나? 더 무거운 건 가족의 반대였다. 아들은 전화를 걸어와 격렬하게 외쳤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저 남자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잖아. 제발 그만 만나. 딸 역시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왜 굳이 힘든 길을 가려 해요? 그냥 조용히 우리랑 함께 지내요. 사랑은 이제 늦었어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울었다. 그러나 눈물을 닦은 뒤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 남은 삶은 길지 않다. 이제라도 내 마음을 따르는 게 가장 정직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녀의 결심은 조용했지만 강렬했다. 그것은 단순히 한 남자를 사랑하는 선택이 아니었다. 세상의 조롱, 가족의 반대, 과거의 그림자까지 모두 끌어안은 뒤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마지막 발걸음이었다. 사랑은 여전히 위험했고 불완전했으며 아마도 세상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다. 이 순간 스스로의 마음에 솔직해지는 것. 그날 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이게 착각이라 해도 좋아. 내가 선택한 착각이라면 내 삶의 마지막은 후회 없이 빛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바람결에 흩날리며 오랜 세월 닫혀있던 창을 열어젖혔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한 마지막 용기였다. 그녀의 선택 이후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여전히 이웃들의 수군거림은 끊이지 않았고 자녀들의 반대 역시 날이 갈수록 거세졌다. 어떤 날은 시장길을 걸을 때조차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붙는 것 같았고 우물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스며들어 마음을 흔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그 모든 시선과 목소리를 넘어서 그녀 곁에는 매일을 선물처럼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그 안에서 그녀는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살아있음의 감각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그와 함께 동네 뒷길을 천천히 거니는 순간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며 지나는 사소한 대화, 저녁 무렵 창가에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보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마치 빛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이게 착각이라 해도 좋아. 이 착각 덕분에 나는 다시 웃을 수 있으니까. 그 미소는 젊은 시절 이후 거의 잊고 지냈던 것이었고 그 웃음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얼굴마저 다시 살아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의 몸은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로 여겼던 기침이 점점 잦아지고 밤마다 숨이 차다며 창문을 열어두길 원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부축했지만 그는 늘 괜찮다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고 손마디에는 힘이 빠져 있었다.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의 얼굴은 무겁게 굳어 있었다. 이미 늦은 병이라는,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듣는 순간 그녀는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에 휩싸였다. 그녀는 손을 떨며 그의 곁을 지켰다. 그러나 정작 그는 담담하게 웃어 보였다. 이제 와서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에 당신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게 기적이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약해져 있었지만 그 안의 진심은 또렷했다.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저려오면서도 이상한 평온을 느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말하던 늦은 사랑은 착각일 뿐이라는 비웃음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그가 건네는 감사의 고백이 그녀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가에 앉아 흔들리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펜을 들었다. 종이 위에 떨어지는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가 만난 건 세상의 눈에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내 마음에는 가장 빠른 봄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마지막 계절은 꽃처럼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혹여 누군가 우리의 사랑을 착각이라 말하더라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었다는 것을. 눈물이 종이를 적셔 글씨가 번져갔지만 그 얼룩마저도 그녀의 진심을 증명하고 있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 결국 그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을 맞았다. 마지막 침상 위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감기 직전까지 힘을 내어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그의 손을 붙잡았지만 이내 힘이 빠져나가는 손길 속에서 깊은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그녀는 다시 홀로 남겨졌다. 텅 빈 방 안에는 그의 온기가 빠져나간 흔적이 가득했다. 식탁 위에 함께 마시던 찻잔, 그가 읽다만 책, 의자 위에 걸쳐진 낡은 재킷 하나. 모든 것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정작 그는 없었다. 고독은 다시 찾아왔고 그러나 이번 고독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남겨진 편지가 있었고 기억이 있었다. 그녀는 매일 저녁 그의 편지를 꺼내 읽었다. 삐뚤빼뚤한 글씨 속에 담긴 진심은 언제나 그대로였고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그녀는 마치 그가 옆에서 속삭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뒷말을 멈추지 않았다. 시장에 나가면 누군가는 뒤에서 말했다. 늙은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 결국 착각 아니었냐. 애초에 그런 건 외로움 때문에 생긴 환상이지. 그런 말이 귀에 스며들 때면 마음이 흔들릴 법도 했지만 이제는 전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랑은 결코 착각이 아니었다. 진짜였고 마지막까지 그녀를 살아있게 한 힘이었다. 그녀는 매일 저녁 여전히 그의 자리에 앉았다. 차를 내려 2잔을 놓고 한 잔은 마시며 다른 한 잔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이 내 곁에 없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 덕분에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사랑은 이제 그녀의 고백을 들어줄 대상이 세상에 없더라도 여전히 그녀의 삶을 이끄는 등불이었다. 창밖에는 붉은 석양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이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듯 따뜻하고도 환하게 번져갔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속으로 기도했다. 내 남은 날들 동안 그대가 남겨준 이 사랑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그렇게 그녀의 마지막 계절은 눈물과 함께 피어난 사랑의 꽃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72세의 금지된 사랑, 그것이 진짜였든 위험한 착각이었든 그녀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뜨거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세상이 아닌 자신의 선택 앞에 얼마나 솔직할 수 있느냐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